자, 오늘 이 시간부터는 챕터 2, 중복조합과 이항정리에 관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76번은 중복조합의 이 식의 바로 계산 문제가 되는데요. 우리가 중복조합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서로 다른 엔계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알게를 뭐한다? 뽑는 것만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알게를 선택하는 것이 우리가 그냥 컨비네이션인데 중복을 허용하여 바로 알게 선택하는 것은 H로 표현을 하죠. 그죠? 이 H는 호모지니어스의 약자인데 그 호모지니어스의 H를 딴 거죠. 호모지니어스가 무엇입니까? 그 동종의 같은 종류, 동질의 이런 의미가 되는데요. 우리가 이 중복조합은 우리가 바로 계산을 할 수가 있다 없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우리가 바로 계산을 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컨비네이션으로 바꾸어서 계산해 준다고 했죠. 자,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 했죠? 이 n과 r을 먼저 뭐 한다? 더해 주죠. 더하고 1을 빼준다고 했습니다. 그죠? 거기에 컨비네이션이 되면서 이 R을, 뒤에 있는 R은 그대로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이때 여기에서 선생님이 n-1이 바로 왜 n-1이라고 그랬죠? 알게를 뽑는데 이 n-1이 선생님이 증명을 해줄 때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지를 설명할 때 바로 이 칸막이 역할을 해준다고 했죠. 이 n-1이 바로 뭐다? 칸막이 역할을 한다는 거죠. 즉, 종류가 세 종류가 있을 때 칸막이는 그 종류 세 종류를 나누어 주는 칸막이는 바로 하나가 적은 두 개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맞나요? 그 칸막이가 선생님이 개념 시간에는 문자를 변환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죠. 그 칸막이를 만날 때마다 문자가 바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복조합의 이 경우의 수를 구할 때는 반드시 무엇을 이용한다? 바로 컨비네이션을 이용하는데 이 두 개를 더한 다음에 1을 뺀다고 했죠. 그래서 선생님이 우스갯소리로 이 H 안에는 마이너스 1이 보입니까? 마이너스 1이 보입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1을 우리가 해줘야 된다는 거. 종류가 n 종류이니까 바로 그 칸막이는 바로 하나가 적은 n-1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시겠죠? 그 자세한 내용은 또 문제를 풀면서 설명하고 지금은 그냥 이 바로 계산 문제니까 실질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76번입니다. 자, OH4잖아요. 그죠? 이걸 굳이 뭐 O 호모지니어스 4 이렇게 읽을 필요 없고 그냥 편하게 OH4라고 읽으세요. 자, 두 개를 더해 주세요. 다음은 얼마죠? 9잖아요. 하나 빼세요. 바로 8이 되겠죠. 8 컨비네이션 4가 되는 것입니다. 자, 8 컨비네이션 4는요, 8을 몇 번 적어준다? 바로 4번 적어준다. 8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어들면서 4번 적어주고, 자, 4니까 4, 3, 2, 1로 표현하면 되겠죠. 그죠? 4팩토리알. 따라서 4, 2, 8이 되고요. 자, 3과 6을 약분하면 2가 되죠. 자, 따라서 몇 가지가 된다? 70가지가 된다는 거. 선생님이 공통수와 원에서 경우의 수를 우리가 조합을 배울 때 이 8 컨비네이션 4도 잘 나오니까 바로 70까지를 암기해 놓은 게 좋다고 했습니다. 자, 다음은 EH4죠. 자, 중복에서 우리가 선택하기 때문에 앞에 있는 이 M보다 R이 뭐 해도 된다? 더 커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 번 뽑을 수가 있으니까. 자, 더하면 얼마죠? 6입니다. 하나 빼면 5가 되죠. 자, 따라서 5 컨비네이션 4죠. 5 컨비네이션 4는 뭐가 똑같습니까? 5 컨비네이션 1과 똑같다는 거. 맞죠? 따라서 얼마가 된다? 바로 5가 되겠다는 거. 아시겠죠? 자, 6 컨비네이션 0입니다. 6H0이죠. 더하면 얼마죠? 6입니다. 하나 빼면 5가 되겠죠. 5 컨비네이션 0이 되겠죠. 자,
컨비네이션 0이 되니까 이 경우는 몇 가지다? 1이 된다. 그래서 H도 뒤에 0이 되면 반드시 얼마가 될 수밖에 없다? 1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3H3입니다. 더하면 얼마죠? 6입니다. 하나 빼면 5가 되겠죠. 5 컨비네이션 3인데 5 컨비네이션 3은 여러분들 많이 해봤죠? 5 컨비네이션 2와 같기 때문에 몇 가지가 된다? 10가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하지만, 자, 중복조합의 수를 구할 때는 컨비네이션으로 바꾸는데, 바로 이 두 수를 더한 다음에 1을 빼주고, 이 뒤에 있는 문자는 그대로 컨비네이션 뒤로 가면 된다는 거. 이렇게 하면 계산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시겠죠? 80번입니다. 자, 다음을 만족시켜주는 자연수 n 또는 바로 r의 값을 구하라고 하죠. 바로 중복조합을 계산하기 위해서 컨비네이션으로 바꾼 거죠. 더하면 얼마죠? 6입니다. 하나 빼야 되죠? 바로 5 컨비네이션 2가 되겠네요. 따라서 n의 값은 얼마가 된다? 5가 된다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겠네요. 자, 81번 더하면 어떻게 되죠? 5입니다. 빼면 얼마 되죠? 4가 되죠. 4 컨비네이션 3인데 4 컨비네이션 3은 바로 뭐와 똑같습니까? 4 컨비네이션 1과 같죠. 따라서 n의 값은 얼마가 된다? 바로 4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6HR입니다. 더하면 얼마죠? 6 플러스 R이 되고 1을 빼야 되겠죠. 6 플러스 R에다가 1을 빼니까 바로 5 플러스 R이겠네요. 컨비네이션 DXR이 그대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컨비네이션은 어떻게 고칠 수가 있습니까? N 컨비네이션 R은 무엇으로? N 컨비네이션 N-R로 바꿀 수가 있죠. 따라서 얘는 5 플러스 R의 컨비네이션에다가 5 플러스 R에서 R을 빼면 5가 되겠죠. 맞나요? 자, 따라서 이 5 플러스 R의 컨비네이션 5가 9 컨비네이션 4와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9와 5 플러스 R이 같으려면 R이 4가 되겠죠. 그러면 R이 4가 되어버리면 한번 체크해보면 9 컨비네이션 5인데 이 9 컨비네이션 5는 바로 9 컨비네이션 4와 똑같다는 거죠. 자, 그래서 R의 값은 얼마가 된다? 4가 된다는 것입니다. 되겠죠? 자, 4HR은 더하면 4 플러스 R, 하나 빼면 3 플러스 R이 되겠네요. 따라서 3 플러스 R의 컨비네이션 R이 되고요. 얘를 고치면 3 플러스 R 컨비네이션에 3 플러스 R에서 R을 빼면 3이 되겠죠. 컨비네이션 뒤에 3이 똑같으니까 바로 3 플러스 R이 얼마 되면 되겠다? 8이 되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R의 값은 얼마가 된다? 5가 된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84번입니다. 자, 사과와 배와 귤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7개의 과일을 고르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합니다. 지금 종류는 세 개인데 7개를 구하란 말은 여기에 중복을 허용한다는 말이 없어도 우리는 문맥상 이 중복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되겠죠. 그리고 같은 종류의 과일은 서로 구별하지 않는다. 그 말은 사과가 만약에 7개 있다면 그 사과 7개는 모두 다 뭐가 된다? 같은 종류다. 서로 다르게 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를 읽었을 때 여러분들 이 문제가 바로 중복조합이라는 문제라고 알 수 있겠나요? 자, 이렇게 같은 종류의 과일을 이렇게 나누어 줄 때는 바로 우리는 개수에 우리가 포커스를 둔다는 말이겠죠. 이 종류별로 우리가 몇 개씩 가지고 와서 7개가 되는지를 생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 바로 개수를 X개, 배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개수를 Y개, 귤을 가지고 올 수 있는 개수를 Z개라고 한다면 그 합이 얼마가 되어라? 7이 되라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이 x와 y와 z는 음수는 될 수 없잖아요. 그죠? 양수가 되는데, 자, 우리가 여기에서 이 사과만 7개 가지고 와도 될까요? 예, 되겠죠. 그죠? 그런 다른 조건이 없기 때문에 사과만 7개를 가지고 와도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말은 무엇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고 했나요? x와 y와 z는 무엇이다? 음이 아닌 정수다. 즉, x, y, z는 음수는 될 수 없지만 0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음이 아닌 정수를 선생님은 보통 예쁜 이름처럼 생긴 어마정이라고 표현한다고 했죠. 자, 이게 바로 대표적인 중복조합 문제죠. 즉, 뭐죠? 부정방정식의 해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부정방정식의 해의 개수. 자, 그런데 반드시 이 XYZ의 바로 개수가 무엇일 때이다. 1일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중복조합이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우리가 부정방정식이 무엇이죠? 문자의 개수가 맞죠? 식의 개수보다 많을 때를 우리가 부정방정식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자, 그럴 때 바로 이 문자의 개수가 1일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무엇이다? 중복조합이고 예를 들어서 A 더하기 2B 더하기 3C가 바로 뭐다? 예를 들어서 10이다. 물론 뭐 XYZ는 음화정으로 합시다.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은 이 X의 개수가 1이 아니죠. 이럴 때는 부정방정식을 이용할 수 있다 없다? 없고 이럴 때는 바로 분류를 해서죠. 케이스별로 나누어서 바로 분류해서 뭘 이용한다? 바로 합의 법칙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이 A와 B와 C의 값을 찾아줘야 된다는 거. 아시겠나요? 자, 이런 문제는 그냥 여러분들 공통수학원의 바로 합의 법칙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중복조합은 반드시 부정방정식의 해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가 대표적인 건데, 맞죠? 반드시 개수가 무엇이다? 1이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 x가 7개, y는 0, z는 0. 즉, 4가 7개 만나는 사고 싶다 이 말입니다. 이런 거죠. 그죠? 0이 되어도 된다는 거죠. 아니면 5개, 2개, 0개도 되고, 5개, 1개, 1개도 우리가 살 수가 있겠죠. 자, 이런 형태가 바로 중복조합인데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바로 XYZ가 몇 개 있겠죠? 세 종류가 있잖아요. 그죠? 세 종류를 가지고 중복을 허용해서 7개를 뽑아내니까 반드시 음화정리해야 된다는 거. 반드시 음화정일 때 3H7로 적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래서 계산해 보면 더하면 10, 빼면 얼마죠? 하나 빼죠. 9죠. 9 컨비네이션 7인데 바로 적읍시다. 9 컨비네이션 7은 9 컨비네이션 2와 똑같죠. 여러분도 문제 풀 때 9 컨비네이션 7이라고 적지 말고 7이니까 9에서 7을 뺀 2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9 곱하기 8을 2로 나누니까 바로 2와 8이 약분돼서 4가 되죠? 9, 4 얼마가 된다? 36이 된다는 것입니다. 컨비네이션에서 뒤에 2가 있을 때는 여러분들 반드시 암산으로 바로 처리해 달라는 거죠. 9 곱하기 8을 무엇으로? 2 팩토리얼 2로 나누면 연속된 두 자연수를 적어 보면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짝수니까 2로 약분이 된다는 거죠. 그죠? 따라서 36가지 경우가 나온다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이 부정방정식의 해의 순서상을 구해보면 정말로 36개가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시간이 된다면 여러분들도 한번 36개를 한번 다 적어 보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85번입니다. 자, 모양이 서로 다른 8개의 접시에 같은 종류의 초콜릿 4개를 남김없이 나누어 담는다고 했잖아요. 자, 당연하게 빈 접시가 생기겠죠. 그죠? 접시가 더 많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을 할 때 이렇게 똑같은 초콜릿
같은 종류의 초콜릿, 이런 서로 구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초콜릿 4개를 접시 8개죠. 자, 8개가 좀 많은데, 자, 접시를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자, 이왕이면 선생님이 8개라서 그냥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접시가 모양이 서로 다르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도 그냥 똑같은 접시 형태로 그리지 말고 조금 모양을 이렇게 다르게 그려주는 방법도 여러분들 좀 괜찮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접시가 너무 많아서 조금 표현하기가 어려운데요. 맞죠? 지금 6개죠? 자, 얘는 너무 그림이 이상하네요. 자, 접시가 많아서 조금 접시가 하트 모양입니다. 아시겠나요? 그 접시가 다이아몬드 모양의 이렇게 선생님이 마음대로 이렇게 그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접시를 다르게 그려주는 것도 괜찮죠. 아니면 접시를 똑같이 그려놓은 다음에 여기에 A 접시 구분을 지으란 말입니다. C, D, E 이렇게 똑같이 접시를 그려놓은 다음에는 자, 그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다음에는 이렇게 알파벳으로 이렇게 다르게 표현했다는 말은 서로 다른 접시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똑같은 이 초콜릿을 이 8접시에 담을 때, 자, 이 똑같은 초콜릿이잖아요. 같은 종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개수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네 개가 모두 다 A 접시에 와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이해되나요? 그러면 4개,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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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개 이래 된다는 거죠. 아니면 여기에는 3개만 들어오고 여기에 1개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종류의 초콜릿을 담기 때문에 각각에 들어왔는 이 접시에 들어온 이 개수가, 초콜릿 개수가 몇 개가 되면 되겠다? 4개가 되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라지 A부터 라지 H까지는 바로 어마정이 될 수 있는 거죠. 어마정이 되는 거죠. 맞나요? 자, 그러므로 바로 8H4가 이 문제의 정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더하면 12죠. 자, 1을 빼면 11이 되어서 11 컨비네이션 4가 바로 이 문제의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1 컨비네이션 4는 11부터 몇 번 하나씩 줄어들면서 몇 번 적어준다? 바로 4번 적어주고 4 팩토리얼을 적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약분이 보이나요? 4, 2, 8이 되고요. 3, 3은 9가 되겠습니다. 11 곱하기 3이 33이니까 10을 곱해버리면 바로 330까지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86번입니다. 자, 다음 부정방정식이죠. 자, 음이 아닌 정수의, 즉, 승이 표현하기로 아, 정이라고 했죠. 그죠? 자, 그러면 바로 중복조합을 사용할 수 있죠. 개수들이 모두 다 1입니다. 따라서 3HO가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러면 더하면 얼마가 되죠? 8이 되니까 하나 빼면 7이 됩니다. 7 컨비네이션 5인데 7 컨비네이션 5는 7 컨비네이션 2와 똑같은 거죠. 그러면 7 컨비네이션은 7, 6을 2로 나누니까 바로 21이 된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그러면 87번도 마찬가지로 음화정이기 때문에 바로 문자 4개가 있으니까 부정방정식의 해를 구하면 되니까 4H8이 되겠습니다. 더하면 12, 빼면 11 컨비네이션 8인데 자, 11 컨비네이션 8은 뭐와 똑같습니까? 11 컨비네이션 3과 똑같겠죠. 자, 따라서 11, 19, 세 번 적어주고, 자, 3팩토리아는 3하고 2하고 1이 되겠죠. 자, 약분만 여러분들이 하면 되겠습니다. 3, 3은 9가 되고요. 자, 2하고 약분하면 5가 되겠네요. 그러면 바로
5, 3, 15 곱하기 1이 되죠. 자, 15 곱하기 11이 되죠, 참. 그러면 15, 15가 되니까 165개의 바로 해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88번입니다. 자, 다음 부정방정식의 해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는데, 자, 조금 전에 푼 엄화정이 아니라 이 x, y, z, w는 자연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자연수기 때문에 이 x도 1보다 크거나 같고, y도 1보다 크거나 같고, z도 1보다 크거나 같다는 말이겠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바로 우리가 엄화정이 아니기 때문에 중복조합을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X가 Y가 Z가 엄화정이 아니라 어떤 자연수 아니면 음의 정수가 되어도 돼요. 그보다 이상일 때는 항상 우리가 0으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엄화정으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원리를 생각해 보면요. 자, 이 1을 이항해서 x-1로 만들어주면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리고 1을 이항해주면 y-1이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왜 이렇게 한다고요? 엄화정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z-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해 주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x-y를 무엇으로? x 프라임 아니면 뭐 라지 x라고 해도 됩니다. y 프라임 이렇게 z 프라임으로 둔다면 바로 x 프라임은 0보다 크거나 같고 y 프라임도 0보다 크거나 같고 z 프라임도 0보다 크거나 같은 꼴이 되겠죠. 이해되나요? 자, 그런데 주어진 방정식은 이 방정식이니까 이 x 프라임이 x 마이너스 1이니까 x는 무엇으로 쓸 수 있습니까? x 프라임 플러스 1로 쓸 수가 있죠. 그러면 y는 무엇으로 쓸 수 있나요? y 프라임 1. z는 무엇으로 쓸 수 있나요? z 프라임 1로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것을 여기에 대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x 자리에는 x 프라임 1이 들어올 것이고 y 자리에는 y 프라임 1이 들어오고 z 자리에는 z 프라임 1이 들어오겠죠? 이해되나요? 그게 얼마다? 바로 6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적어보면 x 프라임 더하기 y 프라임 더하기 z 프라임은 이 1과 1과 1이 3이니까 이하하면 3이 되어버리겠죠? 6 3이라서. 그러면서 이 조건, 바로 x 프라임이 0보다 크거나 같고, y 프라임이 0보다 크거나 같고, z 프라임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것을 한마디로 적어 본다면 바로 무엇이 되나요?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이 바로 무엇이 된다? 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자연수인 것을 생각하면서 그대로 풀어주는 것이나 이렇게 바꾸어서 자, 음화정으로 풀어주는 것이나 그 해의 개수는 똑같아진다는 거죠. 따라서 음화정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라고 쓰면 된다? 3H 3으로 표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더하면 6이고 1을 빼면 5가 되겠죠. 따라서 5 컨비네이션 3인데 5 컨비네이션 3은 5 컨비네이션 2니까 바로 그 자연수의 해의 개수는 바로 x, y, z 순서상이 10개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아시겠나요? 자, 이게 원칙 풀이인데 매번 이렇게 풀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은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x, y, z가 x도 1보다 크거나 같고 y도 1보다 크거나 같고 z도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엄화정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바로 이 1을 우리가 선생님이 이 이야기를 할 때 무엇으로 했나요? 베스킨 라빈스 이야기로 했잖아요. 그죠? 바로 딸기맛, 포도맛, 바닐라맛 이 아이스크림을 6개 담고 싶은데
자, 반드시 그 각각의 맛은 하나씩은, 하나 이상은 꼭 담으라고 했죠. 그러면 어떻게 해버린다고요? 먼저 한 개씩 먼저 담아 놓으면 되겠죠. 그러면 한 개씩 담아 놓았으니까 이제 몇 개만 담으면 되겠습니까? 세 개만 담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나요? 이것을 선생님 수업 시간에 이모 하면서 이 딸기 맛, 포도 맛, 바닐라 맛 하나씩은 먼저 담아 두세요.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이제 하나씩 퍼담아 놓았으니까 이 XYZ는 무엇이 돼버린다? 어마정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3H3으로 표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89번도 자연수니까 x도 1보다 크거나 같고 y도 1보다 크거나 같고 z도 1보다 크거나 같고 w도 1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우리는 음화정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자, 딸기 맛, 포도 맛, 뭐 사과 맛, 바닐라 맛을 일단 한 개씩 뭐 한다? 퍼담아 놓으면 되겠죠. 먼저 7개를 고르는데 먼저 담아 놓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씩 담아 놓으면 4번을 담았으니까 결론적으로 3개만 남는 꼴이 되겠죠. 그럼 이제 이 X, Y, Z는 뭐가 된다? 엄화정이 되는 거죠. 물론 표현을 해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기호로 자, 다시를 붙여서 생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 종류 가지고 세 개를 담으니까 바로 4H3이 되는 거죠. 이해되나요? 더하면 7이고 빼면 6이 됩니다. 6 컨비네이션 3이 되죠. 6 컨비네이션 3은 바로 얼마입니까? 6이 3팩토리얼과 약분되니까 5, 4 얼마가 된다? 20이 된다는 것을 이렇게 빠르게 풀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문제를 풀 때 그냥 여기에 3을 적어 놓고 어마징이라고만 생각하면 되니까 바로 이 한 줄도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자, 생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원리는 이 원리니까, 그죠? 이 원리를 여러분들 먼저 파악하고, 그다음부터는 정확하게 빠르게 이렇게 처리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90번입니다. 자, 네개의 숫자 1, 2, 3, 4에 대하여 다음을 나타내는 것을 찾아보라고 하네요. 자, 이 네 개의 서로 다른 숫자에서 세 개를 뽑아서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 바로 4, 퍼무테이션 3이죠. 순열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기억이 되겠네요. 이번에는 중복을 허용해서 세 개를 뽑아 바로 세 자리의 자연수를 만드니까 어떻게 된다? 4, 파이 3이 되겠죠. 따라서 이것이 되겠네요. 순서 있게 배열하니까 이 두 개가 바로 뭐다? 자연수를 만드니까 순열이 되는데 위에 것은 그냥 직순열, 순열이고 아래 것은 중복순열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92번은요. 서로 다른 세 개를 택하기만 한다. 뽑기만 한다. 따라서 네 개 중에 세 개를 뽑는 컨비네이션이 되니까 이연이 되겠네요. 자, 그런데 중복을 허용해서 세 개를 택하니까 얘는 바로 4H3 중복조합 바로 리얼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개는 바로 조합이죠. 택하기만 한다. 다른 말로 뽑기만 하긴 한데 그냥 뽑느냐 중복해서 뽑느냐에 따라서 순열과 중복 미안합니다. 조합과 중복 조합이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94번입니다. 자, 두 집합 X, Y가 있는데요. 자, 스몰 a는 X의 원소, 스몰 b는 X의, 여기가 스몰 b도 X의 원소네요. 따라서 A, B는 모두 다 1, 2, 3이 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럴 때 함수의 개수를 구해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함수의 개수를 구할 때는 바로 누구한테? 바로 이 X, 바로 정의역의 원소에 뭐 한다? 인터뷰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중복 순열이 된다고 했죠. 그런데 자, 일반적인 함수는 중복 순열이지만 바로 1대1 대응 또는 1대1 함수는 바로 순열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 내용은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요, 바로 A보다 B가 크면 그 함수값도 B에 대한 함수값이 더 크다. X 값이 커지면 Y 값도 커진다. 이게 대표적으로 무슨 함수가 됩니까? X 값이 커지면 Y 값도 커진다. 증가함수가 되는 거죠. 증가함수. 자, 이런 증가함수나 감소함수 문제는 바로 무엇과 관계된다? 조합과 관계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증가함수, 감소함수는 이 x에서 바로 인터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함수를 만드니까 일단 대응 관계가 성립해야 되죠. 그러면 이 x인 이 정의역의 원소가 3개니까 반드시 y에도 우리가 어떻게 된다? 원소 3개를 골라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4와 5와 7을 이렇게 선택했다면 정가 함수이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순간 바로 1은 4에게, 2는 5에게, 3은 7에게 대응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선택을 해버리면 그 순서는 작은 것과 큰 것이 정해지기 때문에 그대로 1대1로 연결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인저 바로 이 공력 원소 4개 중에서 우리가 몇 개만 선택해 버리면 된다. 아무거나 3개만 선택해 버리면 바로 정가 함수를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94번은요. y의 바로 원소, 즉 합 y가 공력이니까 공력의 원소 4개 중에서 몇 개만 여러분들이 선택만 하면 3개만 선택을 한다면 그 1과 4, 2와 5, 3과 7은 자동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게 연결하는 경우가 한 가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4 컨비네이션 3은 대응할 원소들을 선택한 것이고 이 1은 바로 이렇게 연결하는 몇 가지 종류 한 가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곱하기를 생략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원래 의미는 연결하는 한 가지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경우의 수로 체크를 해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4 컨비네이션 3은 4 컨비네이션 1이기 때문에 바로 정가 함수의 가지수는 몇 개가 된다? 4개가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얘가 x 값이 커졌는데 y 값은 작아졌어요. 그러면 무슨 함수가 되나요? 감소 함수가 되죠. 자, 그래도 어떻게 된다? 이렇게 3개만 선택해버리면 가장 작은 놈이 가장 큰 놈. 그리고 두 번째는 두 번째. 가장 큰 놈이 가장 작은 놈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죠. 따라서 4개 중에서 3개만 선택하면 그 연결은 자연스럽게 한 가지로 나오기 때문에 정가함수이건 감소함수이건 동일한 방법으로 구해진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95번은요. 똑같은 정가함수는 맞지만 여기에 무엇이 있다? 등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등호가 있다는 말은 X값이 커져도 Y값이 커져도 되고 Y값이 같아져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3개만 선택해도 되겠지만 서로 다른 3개를 선택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이때는 무엇을 허용한다? 중복을 허용한다는 말이에요. 왜? 같아도 되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4를 2번 선택하고 6을 한 번 선택했다면 크거나 같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4를 2번 선택했다는 말은 이 작은 숫자 1과 그 다음 숫자 2가 4에게 대응이 되고 3은 6에 대응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4를 2번 선택하지 않고 누구를 2번 선택했다? 6을 만약에 2번 선택한다면 6을 2번 선택한다면 가장 작은 1은 4에게 대응이 될 것이고 바로 2는 6을 2번 선택했기 때문에 바로 2가 6에 대응되고 3이 6에 대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등호가 있으니까 바로 얘는 무엇이 된다? 그냥 조합이 아니라 무엇이 된다? 중복 조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 공력에 있는 네 개의 원소 중에서 우리가 몇 개를 뽑는데 세 개를 뽑아야 되겠죠. 정의의 원소가 세 개니까 세 개의 화살이 와야 되니까 세 개를 뽑는데 어떻게 한다? 중복을 허용해서 바로 뽑겠다는 것입니다. 이해되나요? 자, 따라서 더하면 7, 빼면 6이 되겠죠. 6 컨비네이션 3이 되어서 6 컨비네이션 3 얼마입니까? 3 팩토리얼이 6이니까 6과 약분하면 자, 5, 4 두 개만 남아서 20까지의 바로 함수의 개수를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작거나 같다라고 감소함수인데 등호가 있어도 동일하게 어떻게 된다? 중복조합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등호가 증가함수, 감소함수일 때 등호가 없으면 바로 무엇이 된다? 이 공역에서 이 정의역에 있는 원소의 개수만큼 선택만 하면 되는데 등호가 있을 때는 이 공역에서 정의역에 있는 원소를 선택하지만 중복을 허용해서 선택한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았습니다.